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저희가 은퇴하면 당장 해야 되는 퇴직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은퇴 자산이나 또 지금 어떤 놀고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은퇴 설계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한번 은퇴 설계를 해보는데, 이 은퇴 설계를 스스로 하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은퇴 설계를 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그 과정도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인이 혼자서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퇴 설계를 실제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험권에서는 재무 설계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그 상속이라든가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보험 설계, 그 다음에 투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2010년서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재무 설계의 조그만 부분이었던 그 은퇴 설계가 좀 더 확장되고, 그 다음에 주로 VIP 중심으로 이루어지든, 왜냐하면 재무 설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설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하던 걸 떠나서, 은퇴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은 은퇴했을 때 은퇴 설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은퇴 설계 관점에서 확장돼서 만든 것이 은퇴 설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은퇴 설계 부분을 쪽을 보면은, 크게는 이 은퇴 설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가서 얼굴을 마주 보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를 하나하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대면이라 그래서 PC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로 하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크게 두 가지로 이 은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무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대면에서 상담하고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들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해주실 분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면 그 각각의 개인은 우리가 재무 설계사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보험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인 자문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뿌띠크식으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이렇게 차려서 거기서 개인들의 이제 이런 상담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하죠. 주로 보험 쪽이에요.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으로 이걸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대형 보험사가 일단 재무 설계를 하죠. 대형 보험사는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이런 걸 커버하기 쉽지가 않고 본사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속, 세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본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상담하는 센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FP 센터, FP라는 게 Financial Planning이에요. 재무 설계를 영어로 하면 FP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VIP 상대로 웰스 매니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죠. 자산관리 서비스를 할 때 거기에 PB들이 있죠. 그 PB들이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줍니다.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걸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은퇴 부분의 설계 부분 쪽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대면 상담 설계는 주로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재무 설계를 해주거나 은퇴 설계 부분 쪽이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VIP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면 상담 설계를 그러면 VIP가 아닌 경우에는 가서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죠. 모든 은행들,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뭐 보험사도 상담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실제로 가서 제대로 상담받기 쉽지 않아요. 우선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 하는 분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하다가 곁다리로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이 지점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분, 1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은행 가보셨잖아요. 대기표 들고선 1시간씩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1시간 30분씩 이렇게 이 상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쪽에서 해주려고 하더라도 또 본인이 이런 부분들의 자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잘 모르고 오셔서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시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쪽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실제로 그 은퇴 설계를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고객들 해주는 그 저희 사업부에서 하는 걸 쭉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재산을 물어보잖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예금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이렇게 있냐 하게 되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 부분들은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나이에 은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도 부풀려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돈이 많으신 분은 또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또 괜히 이거 사라, 이 상품 들라, 저 상품 들라 말할까봐 아니 적게 말해요. 또 없는 것처럼, 이런 거밖에 없는 것처럼. 이건 낯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뭐 사주라든가 이런 거 보러 갈 때 남이 생년월일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자기가 있지도 않은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담해서 은퇴 설계를 해봐야 어차피 그걸 들으면서도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뭔가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또 말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 쪽을 가서 상담을 하시면 훨씬 그 상담이 진도도 빠르고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정확히 모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비대면으로 이 은퇴 설계가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산기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있고 또 그래도 좀 구색을 갖춰서 정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간단한 거는 정말 한 뭐 결과도 한 2페이지 뭐 나올까 하는 것이고, 거의 더하기 빼기 수준이에요. 사실 이거 시스템 없어도 마트에서 쓰는 계산기만 있어도 이거 해요. 왜 그냥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 거 곱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마 쓰는지 곱하기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자산 뻔하니까 해보면 얼마 부족한지 뻔하게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할지는 뭐 본인이 고민하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뭐 굳이 그 은퇴 설계라고 해가지고 약식을 해봐야, 그냥 들어가서 해봐야 뭐 이래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별 내용이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준다고 하는 건 다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고객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들어가도 간단한 게 있고,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게 있고,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 간편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거는 증권사를 들어가도 있습니다. 이 간편은 있어요. 다들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표준으로 돼 있는 그 은퇴 설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표준이 대면 상담하거나 했을 때는 훨씬 정교한 것들이 다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이 실제로 할 수 있게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은행이나 다른 데도 뭐 우리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걸 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지금 제가 이 표준으로 된 부분 쪽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추려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 고객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 인증이 필요하긴 한데 국민연금은 누구나 거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말고 딴 데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H은행에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은퇴 설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고객인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S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인 경우에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 인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풀 버전의 그나마 어느 정도 세분화된 은퇴 설계를 내 스스로 입력을 해보고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셀프 은퇴 설계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향후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물론 금융기관도 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그 회사들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내 자산 정보를 줄 때 그 자산 정보를 이용해서 은퇴 설계라든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엔 그렇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아직 안 돼 있죠. 현재로서는 쓸만한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이거를 쓰긴 좀 어렵고 그러면 이 셋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퇴 설계 시스템을 왜 쓰느냐 하면 은퇴 설계 시스템을 써서 내가 은퇴 자금이 적당한지 내가 은퇴 자금이라고 내 자산 중에서 은퇴 자금 쪽으로 돌리는 걸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좀 줄여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활비 쓰는 거는 일정한데 그리고 또 뭐 몇 개 중요한 것들 때문에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어떤 때는 플러스가 돼 가지고 불안정한다든지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미리 팔아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 설계 시스템을 볼 때 은퇴 설계 시스템 특히나 이제 셀프로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하는 은퇴 설계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 한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은 없어요. 셀프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내 재산과 은퇴 자산을 분리해서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재산을 다 놓고 그것이 뭐 애들 결혼 자금부터 이런 것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은퇴 자산하고도 분리가 안 되고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은퇴 설계 때 적당하지 않아요.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퇴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필요자금이거든요. 뭐 생활비서부터 뭐 이런 건데 생활비 1년에 얼마 쓸까요? 한 달에 얼마 쓸까 하는 거를 가지고 30년을 그냥 같은 숫자를 쭉 넣어버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비현실적이죠. 나이가 많이 들면 생활비도 줄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 쓰는지 내가 은퇴해봤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쭉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서울의 은퇴 생활비가 틀리고 지방의 은퇴 생활비가 틀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려해서 나는 평균적보다는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지역이 지방이니까 이런 걸 감안할 수 있는 참고 테이블이 있어야지 내가 은퇴 필요 자금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달랑 뭐 얼마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왜냐면 그 수치 자체가 나중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필요 자금이 10만 원 틀려지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면은 몇 개월인가 360을 곱해 보시면은 그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1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필요 자금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현실적으로 추정하느냐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가 최소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강해서 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입력을 하는데
그 자산이 수익률도 틀리고 만기도 틀리고 또 그거를 또 유동화하거나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럴 수 없는 거, 뭐 묶여 있는 거, 뭐 대출도 쉽게 얘기해서 그 원리금 분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이자만 내다가 원금 내는 일시납 상환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금이 언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성격이 입력이 돼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 은퇴 설계에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당신 얼마 있어, 예금 얼마 있고, 뭐 주식은 얼마인데 지금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단순 현재 숫자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 자산 수익률은 뭐 평균 몇 프로 들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산이 그 예금금리 하나 금리 아는 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부동산서부터 있는 자산 전체 통틀어 놓고 그 평균적으로 한 해가 몇 프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늘하는 거니까 아무 숫자나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은퇴 설계가 맞겠습니까? 생년월일은 아는데 몇 시에 난지 몰라가지고 뭐 자기가 사주 볼 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그거에서 서로 불일치되는 것이 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그 전에 팔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얼마 부족하다, 그리고 뭐 언제는 마이너스고 언제는 플러스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맨 끝에 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산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도 줄 걸 내가 쓴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그냥 살라고 했는데 줄여야 될 것 같다는 등,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봐야 돼요. 한번 해놓고 끝?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말고 뭐 이제 내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 해봐서 뭐예요? 화만 나지.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제 수익률이 있는 투자 상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금리가 1%인데 그거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랬을 때 그럼 내가 그 어떻게 그 투자 상품을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 위험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들을 개략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위험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죽어라 하고 넣습니다. 이거 넣는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럼 이게 저장이 되거나 출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했는데 저장이 안 돼요. 그럼 그거 다 외웁니까? 나온 결과를? 아니면 그걸 다 손으로 받아 적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장이 돼야지 나중에 뭐 며칠 지나 뭐 뒤에 뭔가 상황이 변하든가 좀 생각해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으네 해서 다시 한번 그럼 조정을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은퇴 설계를 바꿀 때라도 전에 했던 것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저장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저장을 해서 나온 결과도 눈으로 계속 보는 것보다 출력이 되면 훨씬 좋겠죠. 안 그러면은 그거를 뭐 다 그 사진을 찍어 놓든지 막 해야 되는 거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7개 요소가 다 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높은 수준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몇 개를 섞어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것들 또 막상 판단해 보라고 하시면 또 어렵죠. 왜냐하면 다 들어가 보지 않으셨으니까. 들어가 보셔도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시니까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 관점에서 비교한 거예요. 무슨 제가 평가 회사도 아니고 평가 그 위원도 아니니까. 은퇴 자산을 그 분리하는 그런 기능 부분 쪽은 국민연금 부분 쪽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에선 그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쓰게 돼 있어요. 노후 자금이냐 결혼 자금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은행들에 있는 것은 이걸 셀프로 하니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자금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느냐인데, 국민연금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좀 단점이 뭐냐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에요.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까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은행들 쪽이 더 낫다는 거죠. 은행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은퇴 생활비가 줄어드는 걸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자산을 성격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연금과 투자상품 각각이 개별적인 수익률은 얼마고 그 용도가 뭐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연금이 더 잘 돼 있어요. 다른 데 은행들은 뭐냐면 그냥 연금 위에 나머지는 전체가 얼마냐, 그리고 전체가 몇 프로 돌아가냐,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전체가 몇 프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거를 알 수 있으면 무슨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그걸 해봐야지 아는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허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서 이제 수익과 지출을 매칭이 생기는데, 이 부분 쪽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데나 다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H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현금 흐름 자체를 주질 않고 국민연금이 그 수익과 지출을 주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목적 자금, 결혼 자금 이런 것까지 다 뭉태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이나 S은행 둘 다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소득으로 쓸 때의 그 흐름 부분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보면 그냥 불균형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지, 그거를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걸 넣어야지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안 맞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보고 은퇴 자산을 늘렸다가 아니면 이걸 이쪽으로 돌렸다가 어떤 상품의 비중을 어떤 걸 늘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단지 이제 뭐냐면 저장이 돼 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도 몇 개 고치면은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H은행 같은 경우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H은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신에 저장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투자 분석 부분 쪽에서도 이제 개별 투자 상품의 수익률하고 위험이 나와야 되는데, 위험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옛날에 S은행에서 어떤 투자 상품 부분 쪽의 위험을 이렇게 평균을 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수익률도 지금 통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개별 상품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국민연금이 더 나은 상황이 되어 버렸죠. 저장이나 출력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은 저장이나 출력이 다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저장도 여러 버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고치고 싶은 것을 따로 또 고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그거를 뭐 예쁘게 보고서 형태로 이제 출력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S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출력은 안 돼요. 저장은 되는데. 그래서 저장이 되는 게 저장이라고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퇴 설계라면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서부터 이제 필요한 부분 쪽을 고쳐가는 그런 형태고, H은행은 이거 인증을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장을 할 그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출력만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들어가서 조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은퇴 설계를 셀프로 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써볼 만한다고 하는 시스템이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유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하나만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민연금 부분이 가장 이제 여러 내용상 이제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해볼 때 몇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몇 가지 단점 부분 쪽은 S은행 거나 H은행 부분 쪽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쪽이랑 해서 보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을 할 때는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국민연금이 그냥 거기서 하란다로 쭉 해서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느냐, 이 부분 쪽을 바로 이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S은행이나 지금 H은행 다른 은행에 보완적으로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뭔지 그런 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